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핏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모티베이션 핏 컨퍼런스 오늘과 내일 21일과 21일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금융기업의 현직자들과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채용 트렌드와 전형 방식, 또 면접, 그리고 노하우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컨퍼런스 그 첫 번째 시작은 지금 앞에 계신 이 5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공기업의 현직자분들과 함께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5분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채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현직에 있는 선배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성과인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호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2023년에 근무해서 올해로 한 3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오셨고 이제 다 공기업과 은행의 약간 이제 막내급들이신데 막내라서 오신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시험을 본 지 가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보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네, 계속해서 자기소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수정 차장입니다. 저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9년에 입사하여 현재 6년 차 재직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욱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한 만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 인사부 채용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욱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말에 입행을 해서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지는 이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동희 대리라고 합니다. 입사는 23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경영실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 모이신 분들도 모두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금융공기업 또 은행에 재직 중이신 우리 인사 담당자 분들이신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공기업을 다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입사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가장 먼저 현재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지는 지금 저희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그리고 또 함께 회사의 자랑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호님께 회사 소개와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서민이라든지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022년에 저희 기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청년도약계좌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개인금융 파트에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돼서 아마 이쪽 개인금융 파트에서는 약간 조금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는 출범한 지 2016년에 출범해서 아직까지 신생회사입니다. 근데 신생회사이지만 거의 매년 한 1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약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서민이라는 기준을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로 규정을 하고 이 분들에게 맞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대중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정책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회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젊은 세대들 신입 사원들이 입사했을 때도 좀 다른 회사들보다는 적응에 좀 이점이 있겠어요.
사실 많죠.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대, 30대 분들이 한 7, 80% 이상 되시는 것 같고 되게 조직 자체가 젊어서 적응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조직 문화 자체도 젊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소개였고요. 한수정님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개도 또 자랑, 업계에서의 뭐 영향력 자랑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신용보증, 신용보험, 그리고 경영지원, 구상권 관리 등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2,965명 정도이고 전국에 110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는 등 보증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원 수도 상당히 많고 규모가 크고 또 지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럼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원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도 있나요? 네, 저희가 최대한 입사하실 때에는 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질문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욱님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4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젊은 공공기관이고요. 지금 정직원 기준으로 약 1,00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 명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되게 좀 직관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이제 주택금융이라는 한 파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이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정책 모기지를 공급한다던가 전월세 보증 상품 그리고 주택 연금 상품 등 다양한 주택 관련된 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또 젊은 공공기관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산업은행도 자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은행은 1954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71주년이 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아마 앞선 회사들보다는 가장 좀 나이가 많은 회사일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은행은 국가 경제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금융이나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시장 안전판 역할뿐만 아니라 PF, PE, M&A 컨설팅과 같은 IB 업무도 모두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은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저희가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이제 50조 원 규모로 기금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기금들을 통해서 또 국가 미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AI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첨단 산업들을 육성하는데 좀 주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역사가 오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5개 회사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업계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이름이 가장 익숙한 또 한국산업은행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공자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국내 유일의 공적 자산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는 1962년에 성업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실채권 정리 업무만을 수행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업무 영역을 넓혀오면서 현재 새출발 기금과 같은 사업을 통해 가계를 지원하고 또 세일앤드 리스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산의 가치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그리고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또 좋은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를 이제 좀 자랑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의 궁금증을 좀 제가 대표해서 빠르게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현직자분들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은행들도 다양하고 또 보험사도 있고 한데 이렇게 민영 은행이나 보험사들과 비교했을 때 금융 공기업의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지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제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실적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더 마음이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 자체가 이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막 내가 하기 싫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약간 뿌듯함이나 보람을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매력에 많이 끌렸고, 그래서 오고 싶었고 현재는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좀 워라밸을 지키기도 좀 좋고 좀 이제 작은 뭐 스트레스들이 좀 적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자, 김주호님 서민금융진흥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 한수정님께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실 때 국가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찬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간 금융의 손길이 좀 닿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이나 신용보험과 같은 자금의 융통 그리고 안전장치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참 이 길을 잘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내가 뭔가 한 건 했구나,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게 국가 발전에 어떤 하나의 공로를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소를 보니까 진짜 같네요. 아니 근데 금융권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기 모여 계신 분들처럼 이제 같이 뭐 정보를 나누면서 준비한 그 취업 동기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은행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장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휴가 사용이 정말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친구들이 저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는 항상 휴가가 많고 휴가를 언제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금만 일찍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언제든 네. 퇴근도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네. 휴가 일정을 정할 때도 수정이한테는 안 물어봐도 돼. 수정이는 웬만한 우리한테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휴가를 0.5시간 단위로 쓸 수가 있어서 퇴근을 무작정 빨리 하는 건 아니고 휴가를 쓰고 그냥 퇴근하면 됩니다. 다 미리 이제 네. 딱 서류를 이 기한을 내서 그냥 팀장님한테 당일자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 1시간 빨리 퇴근하겠다고. 딱 들어봐도 이제 워라밸이 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진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그런 사금융기관과 제일 좀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기관의 이익 창출보다 좀 공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공사 사업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뭐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고 그 전월세 보증 상품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 55세 이상의 그 노령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그 주택 연금 상품을 되게 적극적으로 공급하면서 좀 아무래도 이런 그 공익적인 부분과 또 국민들의 그 생활 안정을 더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일반 그 사금융 기관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입사를 한다면 훨씬 그 만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장점들, 우리 회사의 자랑은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틈틈이 제가 여쭤볼 거고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입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자격증.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입사를 할 때 좀 유리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자격증이 없는데 좀 불리한 건 아닐까? 이제 막 하반기는 나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직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격증 어떻습니까?
뭐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질문 주신 대로 사실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그 저희 채용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대사항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자격증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는 자격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자격증, 그러니까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증만 저희가 우대사항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자격증은 따로 저희가 뭐 우대사항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 자격증이 그래서 뭐 꼭 있어야 입행이 가능한 거냐라고 물으시면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하신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자격증들도 뭐 있으시면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나 뭐 어떤 은행권에 대한 관심과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자격증이 뭐 없다고 해도 충분히 입행 가능하시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그런 자격증 하나도 없이 입행을 했던 케이스라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격증 아무것도 없이 네, 입사에 성공을 하셨군요.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윤동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근데 지원자들은 사실 뭐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면은 좋겠지. 나중에 된 선배들 보니까 막 자격증 이만큼 있는 선배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듣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희 씨? 사실 저희도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데 일부 부분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필기 전형까지 가점이 제공되는 그리고 필기 자격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가점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후 면접 전형을 가시면은 이러한 가점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합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희님도 뭐 자격증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좀. 저는 하나 있긴 했는데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신용분석사 자격증이 있긴 했는데 네. 이게 가점이 적용되는 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이제 면접 전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역량을 쌓아왔다 정도 어필만 하는 정도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아니면 이제 다섯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원자분들께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좀 그래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자격증 있을까요? 없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고 싶은 회사의 전형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이렇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뽑아서 빠르게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장도 좀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질문을 차례로 지금 드릴 텐데요. 모티베이션 핏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공기업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문화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사기업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실 분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우선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직 자체가 되게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수평적인 조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는 되게 많은데 우선 아까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른 분이 저희도 휴가 같은 경우에 이제 30분 단위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들도 전혀 눈치 안 보시고 쓰시거든요. 또 뭐 탄력근무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근무나 근로 시간에 관련돼서는 되게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복장 같은 것도 사실 저 오늘 셔츠를 입질 않았는데 제가 가장 챙겨 입은 사실 오늘은 거거든요. 좀 평소 출근보다 훨씬 불편하게 입고 오신 네. 거예요. 정장 자체도 아예 뭐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입지 않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에 더우면은 그냥 반바지에 뭐 샌들 신고 오신다든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여서 만약에 내가 뭔가 좀 더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좀 더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저희 기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그 신입 사원들도 적응하는데 이제 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신입 사원들은 별로 없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혹시 그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동희 씨.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캠코가 지역본부 그리고 본사 이렇게 운영을 두고 있는데 저는 두 곳에서 모두 업무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명하복식의 어떤 수직적 구조이기보다는 업무에 관해서 자유롭게 선배님들 혹은 후배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근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이제 휴가나 혹은 유연근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눈치 보는 것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근데 말투는 좀 굉장히 경직돼 있어가지고 회사 되게 기합이 잔뜩 든 이등병이 이렇게 군대 편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투가 원래 좀 그런 거죠? 제 동기들 사이에서 별명이 제가 AI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말투가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사내 분위기는 이제 좀 부드럽고 편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양 끝에 있는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운데 세 분도 사실은 이제 사내 분위기는 좀 부드럽고 좀 수평적인 분위기인가요? 네, 지금 협박받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제도, 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지호 씨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저희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가족 관련해서 뭐 기념일이 있으면 꽃하고 뭐 다과하고 케이크 같은 걸 보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내부에 뭐 동호회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희 학습 동호회라고 따로 이제 조직되어 있는 학습 관련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네. 데서 뭐 다른 외부 초청 강사를 모셔서 이제 뭐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 외에 더 전문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기관 차원에서 사실 그 석사 관련된 대학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실 복지 차원의 제도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은 나중에 입사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네. 이제 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뭐 이런 걸. 맞습니다. 뭐 부모님 뭐 그 생신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게 이제 또 올 때 되게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애사심이 또 드는 순간이거든요, 사실. 네. 어떤 때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 생신 때 보내드렸는데 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김주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떤 이제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진웅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분들이 다들 이제 휴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보면 저희 공사는 외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연차를 이제 10분 단위로 잘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누군가 뭐 눈치를 주거나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는 청년 이사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사한 지 만 7년 이제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 공사 사업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을 직접 하고 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고안하는데 좀 그치지 않고 실제 뭐 사업이나 이제 제도에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젊은 제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아까 뭐 10분 단위, 30분 단위 이렇게 연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뭐 반차도 옛날에는 사실 눈치 보고 이랬었는데 뭐 반반차도 뭐 요즘 쓰고 한다는데 그게 실제로 자유롭게 다들 뭐 반반차 뭐 이런 걸 쓰나요? 저는 1분 전에 보고하고 휴가를 갑니다. 너무 회사가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뭐 아예 체계가 없고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다 끝내놓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그 업무만 다 끝내놓으면은 지호 씨는 1분 전에 하지만 사람들은 지호 씨 뭐 욕을 뒤에서 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전혀 없고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 뭐 30분, 1시간 본인이 원하는 단위대로 업무만 확실하게 한다면 맞습니다. 네, 뭐 눈치를 받거나 그런 건 네. 뭐 전혀 없습니다. 공사 이쪽에서 뭐 전혀 없군요. 네 없습니다. 네. 우리 동희 씨. 네, 좀
가장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딱딱한 남자 어떻습니까? 그 자랑 뭐 좀 우리 회사만의 좀 장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 좀 다양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캠코 어학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다양한 해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전문 강사분들이 직접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신 다음에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직무 관련 성장을 원하시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뭐 지원 제도나 혹은 직무 심화 교육 그리고 연수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금전적인 지원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또 이제 입사를 한다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신입 사원들도 입사를 해서 끊임없이 이제 좀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커리어적으로는 어떤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신용보증기금의 한수정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시면 중소기업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 역량 평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기업 외에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말 매일매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직무 순환이 기본이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신용보증이나 신용보험, 구상권 관리 이런 업무들을 근무를 한 25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3개 이상 꼭 경험을 해보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말 하이브리드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웅님께도 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네. 네,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은행에서 하는 업무의 유형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PF라든지 아니면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좀 전문적인 역량이 좀 필요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러한 직무들을 좀 오래 경험을 하면서 개인의 그 전문성을 좀 기르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그 전문 직무 공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그 희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뭐 장기 근무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관련 분야의 연수를 들으시면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또 유관 부서에서 업무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보여주시면 그 관련 부서에서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5군데 회사에 동시에 다 지원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5군데 회사에 동시에 그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입사 지원은 가능한데 사실 필기 시험 일자가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한 개에 지원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5군데 중에서 어떤 회사가 나한테 좀 가장 잘 맞겠다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자, 이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직무를 뽑고 언제 뽑고 또 어떤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우 씨부터. 네, 서민금융진흥원 어떻게 뽑습니까? 사실 우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년에 정규직은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이례적으로 하반기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올해는 정규직을 2번 채용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한 번 채용이어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직 일반, 그러니까 뭐 회사의 주축을 이루는 일반 직군을 뽑고 그 외에 전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보호 직군 혹은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담 직군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서류를 우선 먼저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거치고 1차 면접, 그다음 2차 면접까지 구성되어 있고 2차 면접을 합격하면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네,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이제 합격자의 몇 배수 정도 될까요? 저희는 20배수여서 이제 적부는 아니고 조금 서류 합격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신용보증기금 한수정님, 신용보증기금은 어떻게 채용이 진행이 됩니까?
저희는 2025년 하반기 채용이 곧 공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개시가 될 예정이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8월 13일자에 사전 공고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상태입니다. 채용 단위는 이공계 박사, 전문 자격, 상경계, 비상경계, ICT, 보훈, 이공계 일반, 고교 채용 단위가 운영될 계획이고 이공계 박사나 전문 자격과 같은 단위에서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의 전형은 서류 필기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제 내년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정규직은 내년에 네.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가까운 미래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신입 직원 그 종합직, 그러니까 소위 생각하는 일반 정규직 채용 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대졸 수준하고 고졸 부문 모두 채용을 하고 있고 각 부문은 이제 행정과 IT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안에는 이제 필기 시험 응시를 하시는 과목 기준으로 경영과 경제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 지원서 접수를 받고 필기 시험을 치르신 다음 온라인으로 이제 인성 검사를 진행하시고 1차, 2차 면접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52명 이렇게 크게 채용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구직자 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가장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나이 같은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일단 뭐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그 블라인드 채용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나이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고 저희 채용 담당자들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국산업은행은 채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역시 뭐 가까운 미래에 진행이 됩니까? 네, 그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그 5급 신입회원 채용은 하반기에도 일단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나 그 분야별 인원 이런 거는 아직 저희도 지금 단계에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문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공고 일정도 저희도 지금 뭐 당장 뭐 언제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다만 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채용을 진행했을 때 공고가 나왔던 일정 이런 거를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요맘때쯤에 이제 공고가 올라오겠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아마 다른 기관들이랑 거의 비슷할 텐데 저희도 서류 전형이랑 필기 시험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 시험 때는 본인이 입행 지원해 주실 때 선택해 주신 그 전공 분야의 전공 그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 외에 뭐 직렬을 따라서 NCS나 그 논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희 씨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입 채용은 올해 얼마 전에 끝이 나서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저희는 5급 대졸 수준의 경우에는 금융 일반인, 경영과 경제 직렬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IT와 건축 직렬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고졸 수준의 경우에는 금융 일반 단일 직렬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형별 절차는 직렬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그리고 2차례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년 언제쯤으로 저희가 대충 생각하면 될까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어서 지금 보통 몇 월쯤 했었던 보통 한 4, 5월쯤에 공고가 봄 뜨긴 하는데 정도에 벚꽃 필 때쯤으로 예.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계속 좀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진짜 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합격이 중요한데 전형별로 합격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더운 와중에서 와주신 분들께 좀 정말 그 살아있는 꿀팁들 있잖아요. 그냥 약간 무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런 건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한수정님 그냥 이제 옆집 동생한테 말해준다 생각하고 이런 건 좀 준비하면 좋다. 시원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면접 스터디를 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형보다 가장 내가 내 모습을 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받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면접하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내 모습을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말투 같은 걸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전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면접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종 면접을 합격자는 최종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접을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김진욱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전형별 좀 이제 어떤 부분들 준비 잘하면 좋을까요? 전형별로는 뭐 이제 다들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 필기 시험 준비하는데 이제 취업 준비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제일 많이 탈락자가 발생하는 전형이기도 하고 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깊이 공부를 해서 좀 이제 기관마다 각 다르게 다 시험이 출제가 될 텐데 그 각 시험들에 응시할 수 있게 좀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고 뭐 아무리 좋은 경험과 경력이 있어도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면접관들한테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필기 시험 준비하는데 할애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직 그 필기 시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년을 기약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또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 직접 문제를 그런 환경에서 풀어보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저는 가서 응시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자산관리공사도 시험 있잖아요, 필기 시험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부 객관식 문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준비하실 때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은 어떻습니까? 면접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1차 면접인 실무진 면접과 2차 면접인 임원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원 면접까지 가시면은 대부분 실무진 면접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인 질문은 잘 없겠지 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제 임원분들이다 보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바로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동희 씨처럼 조금 이제 각 잡힌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임원분들마다 다르긴 할 텐데 네. 좀 복불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느새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한 분씩 응원의 한마디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수정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때라는 건 없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이 100점에 도달했을 때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채용 전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나를 던져보시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취업 성공이라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호 씨. 네. 이거는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랬지만 정말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더 이상은 내가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 보면 그때가 정말 합격이 정말 얼마 남지 않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정말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서 그때를 잘 견디시기를.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진욱 씨. 네. 저는 좀 최대한 한결같이 좀 준비 태세를 갖추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그 기회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공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채용을 할 때 처음으로 저희 공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입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평소에 뭐 필기 시험이나 면접 전형 같은 거를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좀 힘든 시간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평소에 잘 준비하셔서 그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이제 놓침 없이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진짜 이 정도의 어떤 열정과 성이면 우리 당연히 진욱 씨처럼 아마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맞습니다. 들고요. 네. 네. 자, 우리 한국산업은행의 김기용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앞에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말씀이랑 또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채용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뭐 취준 시장이 얼마나 좀 얼어붙어 있는지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좀 힘들어하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지 뭐 온전히 다 감히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좀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저희 은행에서 뵐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희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취업 성공에 누구나 각자 다른 때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먼저 취업을 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결국 원하시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그 우리 채용에 되게 가까운 이야기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2025 모티베이션 픽 컨퍼런스 첫 번째 시간 금융 공기업 파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그리고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함께하는 여신금융 파트의 현직자분들과 함께 다시 무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세션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제 뭔가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것보다는 같이 좀 좋은 기운을 같이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파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어때요? 네. 자, 준비되죠?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부끄러우시겠지만 이런 게 또 이 기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을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